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2020년 9월 1일 현재 연일 코로나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은 해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상당한 사망자가 노인요양원과 관련된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19 대응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수급자와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 및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및 종사자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과 더불어서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댓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주셔서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동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동선을 유지하고 감염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그런 예방법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분들께서도 퇴근 후에는 동선을 관리하고 그리고 강한 거리두기를 상시적으로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불필요한 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회의 때 논의해 주셔야만 되겠죠. 즉 이제 퇴근 후에 시설과 집, 이 동선을 유지해 주시고 불필요한 동선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거 구매 외에는 가급적이면 시설과 집 사이에 동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종사자 회의 때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께서는 퇴근 후에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거나 몸살 등 몸의 이상 증상이 느껴질 때에는 절대로 출근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시면서 증상 변화를 확인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출근하지 말고 시설 관리자에게 현재의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알리고요. 증상이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1339라든지 보건소에 연락하셔가지고 상담도 진행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가급적 가족 외에 만남은 자제해 주셔야지만이 어르신들께서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은 종사자분들께서도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다른 외부와의 접촉이라든지 만남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설 내에서는 활력 증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만 되겠는데요. 어르신 및 종사자분들 전원 1일 2회 이상 발열, 호흡, 인후통, 몸살, 혈압 등 활력 증후를 측정해서 관리해 주셔야만 되겠죠. 활력 증후 측정 때 혹시라도 이상이 나타나는 수급자 어르신은요, 별도로 신속하게 별도의 공간에 격리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만 되겠고, 이후 증상을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해당 어르신과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접촉을 해야만 되겠고요. 접촉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비닐장갑, 그리고 별도의 위생복을 착용해서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해 주셔야만 되겠죠. 또 활력 증후 측정 때 이상이 나타나는 종사자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그럴 때에는 즉시 귀가를 안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귀가 시에는 자차나 보호자, 가족 등의 차량을 이용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귀가할 때는 절대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강하게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네, 증상이 있는데 뭐 다른 곳을 방문했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접촉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서 귀가를 하고요.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1339와 그리고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도 상담을 받으면서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일단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고요. 발열 등 증상이 유지되는 수급자 어르신은요, 신속히 보건소나 1339번으로 알리고 안내에 따라서 조치를 안전하게 취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특히 장교양 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만 되겠는데요. 종사자분들께서는 시설 내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확실하게 착용해 주셔야만 되겠죠.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시고요. 재사용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용한 마스크는 마스크 겉부분은 만지지 않고 안전하게 폐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출퇴근 전후로 그리고 서비스 제공 전후로 상시적으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신 어르신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제공해 드리고요. 호흡이 어렵거나 기저질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어르신은 가급적 1인실 또는 2인실로 방을 재배정해서 별도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침실 내에서는 어르신별로 가림막도 설치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비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설에서는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만 되겠는데요. 먼저는 접촉시설물에 대해서 가급적 2, 3일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접촉시설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접촉시설물에 대한 소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 내 소독은 자체 소독을 더욱 강화해서 더 자주 실시해 주시면 좋겠죠. 현재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기존에는 월 1회로 시설 내 자체 소독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소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제 간편하게 하면서 적응을 하시면서 그 횟수를 좀 늘려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횟수를 좀 더 자주 하면서 시설 내 소독을 자체 소독으로 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 등 유해 세균이 시설 내에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를 자주 시키면 좋겠는데요. 환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하루 3번 이상 30분 정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환기만 잘 해주셔도 시설 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상당 부분 제거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환기 중요한 부분이죠. 이 환기를 시킬 때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쪽 창문은 제외를 하고 다른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청소를 강화하고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만 되겠죠. 예를 들어 의복, 세면, 목욕, 손발톱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해서 다른 감염병에 있어서도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설 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불필요한 접촉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외출 외박도 제한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만 되겠는데, 자, 시설 내에서 수급자와 종사자 간 그리고 수급자와 수급자 간에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용 공간에 대한 이용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실이나 홀 이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자를 조별로 시간을 정해서 이용하고 그리고 이용 후에는 소독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도 큰 홀을 이제 분할을 해서 조별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용하는 등의 공용 공간에 대한 이용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5인 이하로 조를 짜서 제공을 하면 좋겠고요. 외부 강사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자제할 수 있어야만 되겠죠. 왜냐하면 외부인과 시설 내부인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방문자 제한에 대한 조치를 유지하는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이 면회는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제공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면회는 금지한다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고 했을 때는 금지를 하고, 면회를 기준을 두고 제공해야 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면회 시에는 만약에 면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면 방문자는 시설 입장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면회 공간을 확보하고 방문자가 시설에 입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을 차단하면서 면회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면회는 제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면회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면회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면회 시에 방문자가 시설에 입장하지 않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회 공간을 확보해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차단된 상태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어르신의 외출과 외박을 제한해서 외부 노출을 관리해 주셔야만 되겠고요. 방문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제한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시설에서는 수급자 어르신에 대한 종사자 대면자 수를 최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는 가급적 한 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마다 어르신을 각각 배정해서 정해진 어르신에 한하여 돌봐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A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내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박땡땡 어르신, 최땡땡 어르신 그냥 막 정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서비스를 다 체계 없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땡땡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이 김땡땡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배정된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명마다 어르신을 각각 배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특히 이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또 물리치료사 선생님, 또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많은 인원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감염됐을 때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업무에 한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그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한다든지, 또는 이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1인당 대면 수급자 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이서 49명의 어르신들을 다 상대하기보다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을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이 한 분이 25분의 어르신을 나누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가급적이면 더 분할을 해서 분산시켜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 업무를 제공을 함으로써 어르신 한 분당 종사자를 접촉하는 그 숫자를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만 되겠고, 그리고 또 종사자 한 분당 어르신을 대면하는 그 수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긴급 업무 분장 회의를 실시해 주시고 어르신별로 직접 인력의 대면자 수를 줄여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위생원, 관리인 등 관리자를 제외한 간접 인력분들께서는요, 수급자 어르신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해 주셔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어르신들께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접촉하는 종사자 수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설 내의 불안감도 최소화시켜주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자, 시설 관리자나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내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화거리는 가급적 삼가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나 종사자분들 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만이, 즉 팀워크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숙지를 하셔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종사자분들 간에 다투지 마시고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유지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에서는요,
항상 즐겁고 밝은 마음을 수급자 어르신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웃음과 여유를 유지하시면서 수급자 어르신께 따뜻함을 전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시설 내에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불안감에 더해져서 무료함까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나 TV 등의 유쾌한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면서 불안감을 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시설이 지금 같은 때는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 필요한 때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호자분들께는요, 코로나 대응에 대한 시설 상황을 상시적으로 안내해 드려서 불안감을 줄여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 시설 내에는요, 식물을 많이 비치해 주셔가지고 더욱 어르신들과 종사자분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법에 관하여 살펴보셨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위기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의지를 모아 강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보호해 주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고의 장기요양 요원입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코로나19를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교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